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미국 편 다룰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일단 판을 벌이면 법은 따라온다. 네, 그랬죠. 시장에 먼저 막 치고 나가는. 네, 아주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식 접근법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완전 정반대, 180도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반대요? 네, 국가가 거의 건축가처럼 나서서 처음부터 설계도를 완벽하게 다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자, 이 설계도 안에서만 집을 지으세요 하는 곳, 바로 일본입니다. 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통제 가능한 결제 수단이라는 틀 안에 딱 가두고 시작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거든요. 자유방임이 아니라 완전 관리감독 모델인 거네요. 그렇죠. 철저하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은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과 신탁사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선수들 중심으로 판을 짰을까? 네,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과연 무엇이 또 어떻게 터져 나올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2025년 일본 시장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마 2026년 일본 시장을 내다보는 가장 정확한 지도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복잡했던 2025년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일종의 헤드라인처럼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이런 거죠. 일본은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모든 공사를 끝냈다. 공사를 끝냈다. 네. 그리고 그 위에서 뛸 대형 은행이나 핀테크 선수들은 이제 몸풀기를 마치고 막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몸풀기를 마치고 출발선에 섰다라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그 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 설계도부터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3년 6월에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입니다. Payment Services Act라고 하죠. 아, 그 법이요? 이 법이 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거의 유전자를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인이나 가상자산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코인이 아니라면요? 그럼 뭐라고 불렀나요? 전자지급시단, 그러니까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PI라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했어요. 전자지급수단. 네, 이름에서부터 이미 방향을 정해버린 거죠. 이건 투기하는 자산이 아니라 돈처럼 쓰는 지급수단이다 라고요. 전자지급수단. 솔직히 좀 낯섭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그게 뭔데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뭐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그런 일반 코인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 아무나 만들고 팔 수가 없어요. 발행이랑 유통 자격이 은행, 신탁회사, 그리고 특정 라이센스를 받은 자금이체 업자 같은 금융기관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애초에 아마추어는 링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그 설계 목적 자체인데요. 이 EPI라는 틀은 태생부터가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안정적인 결제와 정산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 네, 일코인은 반드시 일엔의 가치를 보장해야 하고 또 이용자 자산은 신탁을 통해서 발행사가 망해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딱 한정하고 사용 목적을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못 박았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 원칙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막 자유분방한 디파이 혁신 같은 게 나오기보다는 처음부터 대기업들끼리 돈 주고받는 B2B 결제나 송금 이런 분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규제의 방향이 곧 시장의 진화 방향을 결정해버린 완벽한 사례인 거죠. 이 큰 틀을 이해해야 2025년에 벌어진 일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법이라는 설계도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작년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단순한 뉴스 이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제도적 배경 위에서 2025년 시장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꾼 뭐랄까 터닝포인트 같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2025년의 첫 번째 도미노는 3월 4일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1호 사업자의 등장이었죠. 드디어 첫 플레이어가 공식적으로 등편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의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가 금융청에 전자지급수단 교환업자로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취급하겠다고 신고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엔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아니 일본 정부가 자국 통화 패권을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판을 짜놓고 정작 1호 타자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USDC라니요. 하하. 이건 뭐랄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1호점으로 맥도날드를 지정한 그런 느낌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의외성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단순히 1호 사업자 탄생이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바로 해외에서 발행된 글로벌 스탠다드 스테이블 코인도 일본의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아, 일본이 결코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시장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하고 연동할 뜻이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우리 규칙에 맞춰서 들어오라는 거였네요. 첫 단추부터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은 언제 등장했나요? 두 번째 장면은 가을 10월하고 1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빅3 메가뱅크 컨소시엄의 참전 선언입니다. 빅3요? 네, 일본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주호, MFUG, SMBC 이 세 그룹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실증 실험에 나선다는 뉴스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건 뭐 동네 시합이 아니라 그냥 국가대표팀이 출격하는 느낌인데요. 무게감 자체가 다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금융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아,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군요. 네, 일종의 관민 합동 프로젝트 성격을 띠는 거죠. MUFG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MAFG라면 그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그룹의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 인프라 위에서 기업 간 결제는 물론이고 국경 간 거래, 즉 크로스버더 결제까지 테스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와, 이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의 핵심 사용처로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부터 딱 점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금융의 심장부가 똘똘 뭉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칼을 갈기 시작한 것. 이게 두 번째 장면의 핵심입니다. 거대 은행들이 자신들의 미래 인프라를 걸고 직접 나섰다는 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 같은 거대 조직만 움직인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 시장에서 활동하던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질문이 바로 세 번째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0월 27일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JPYC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JPYC요? 네, 로이터 통신에서 JPYC라는 회사가 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탁을 기반으로 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전에도 JPYC는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완전한 전자지급 수단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거죠. 이 뉴스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등장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이제 엔화 디지털 머니에 대한 막연한 논의가 끝나고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제품 출시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 이제 담론의 시대가 가고 시장에서 실력으로 붙는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거인, 즉 은행들의 움직임에 맞서서 날렵한 도전자, 핀테크가 출사표를 던진 셈이네요.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네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네 번째 장면은 앞선 사건들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9월경부터 본격화된 일본 우정은행, 그러니까 재팬포스트뱅크의 예금 토큰 DCJPY 로드맵 발표입니다. 일본 우정은행이요? 네, 일본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일본 우정은행이 예금 기반의 디지털 N, DCJPY를 2026년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금 토큰요? 오, 그건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른 건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고객 돈을 받아서 신탁사에 맡기고 그에 대한 청구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개념이거든요. 일종의 빚이죠. 네. 반면에 예금 토큰은 은행에 있는 여러분의 예금, 그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토큰화한 겁니다. 아, 예금 자체를요? 네. 즉, 은행 예금,
이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을 그게로 온체인으로 옮겨온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하겠네요. 뭐 발행사가 망할 위험도 없고 그냥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블록체인 위를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네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미래죠? 2026년의 일본은 민간 핀테크와 은행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또 은행들이 자신들의 핵심 자산인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동시에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독특한 구도가 될 거라는 예고편을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의 공존과 경쟁. 자, 이제 2025년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5번째 장면으로 가보시죠.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2026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말이 결국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안정성만 쫓다가 글로벌 스피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림은 생각할 수 없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 모델의 딜레마이자 가장 큰 관전 포인트죠. 그렇죠. 하지만 SBI의 발표는 일본 시장이 내린 일종의 일본형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신뢰를 선택한 거죠. 신탁사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실제 기업 결제에 쓰일 실용성을 처음부터 결합한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특히 2026년 2분기라는 구체적인 출시 시점까지 못 박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네, 이로써 2025년은 막을 내리고 2026년을 향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2025년의 주요 장면들을 쭉 들어보니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부터 금융심장부의 참전, 핀테크의 반격, 그리고 예금 토큰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까지 정말 2026년의 거대한 드라마를 위한 모든 배역 캐스팅과 무대 설치가 끝난 한 해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2026 일본 시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5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 런칭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파일럿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제품이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SBI 사례처럼 2026년 2분기 같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죠. 2020년은 더 이상 개념 증명의 해가 아니고요. 실제 소비자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아, 원년. 누가 먼저 의미 있는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서비스를 내놓느냐, 이것이 첫 번째 레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빅3 은행 컨소시엄의 B2B 시장 공략입니다. 2020년에는 이들의 실증 실험 결과가 실제 비즈니스로 확장될 거예요. 아, B2B 시장이군요. 네, 특히 이들이 노리는 곳은 명확합니다. 기업 간 결제 및 정산, 그리고 크로스보더 송금 시장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해외 공장으로 대금을 보낼 때 기존의 복잡한 은행왕 대신 이들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으로 훨씬 싸게 보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와, 이들의 움직임이 일본 산업계의 혈액순환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 금융, 즉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영역에서 본격적인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는 거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앞서 예고편으로 보여드렸던 예금 토큰 DCJPY의 본격적인 등판입니다. 은행 예금의 온체인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특히 수천만 명의 고객을 가진 일본 우정은행의 DCJPY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는 2020년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과연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존하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치우는 역할을 할까요? 이 둘의 미묘한 관계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경쟁의 룰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어느 은행이 발행했나 같은 발행사의 이름값이 중요하겠지만 곧 경쟁의 핵심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기업의 결제망에 어느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가로 옮겨갈 겁니다. 아, 네트워크 효과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은행이 만들었어도 실제 기업들의 회계 시스템이나 공급망 금융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B2B 시장 선점을 위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 전쟁. 이게 네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불대 경쟁에서 플랫폼과 생태계 경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확대 가능성입니다. 아, USDC? 네, 2025년의 첫 장면이 USDC 취급 허가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2026년에는 더 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의 무역 결제에서 엔화만큼 중요한 것이 달러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규제 안에서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나 정산이 더 쉬워지고 보편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일본 내의 변화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무역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의 달러 혁신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 은행들의 B2B 확장, 예금 토큰의 등판,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확대까지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2026년 일본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네요. 네, 이 5개의 창문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시면 전체 풍경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논의를 최종적으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2025년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허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은행과 신탁사 중심의 규제 기반 결제 인프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굴릴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튼튼한 레일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2025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완성된 레일 위로 2026년에 본격적으로 기차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일본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 대형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예금 토큰 DCJPY라는 세 종류의 강력한 기차가 동시에 출발하는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롭고 역동적인 금융 실험장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2026년 일본이라는 거대한 금융 실험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지도를 여러분께 드렸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 금융의 한 가지 모델이 탄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실험은 안정성을 선택한 거인인 은행과 속도를 선택한 도전자인 핀테크가 같은 링 위에서 싸우는 전례 없는 격투기가 될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가 아시아 전체 디지털 금융의 미래 모델을 결정하게 될까요?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결과가 기대되네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